오늘은 코로나에 감염되고 나서 완치된 분들이나 감염되지 않았던 분들도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가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고 완치되셨다면 이 증상은 없는지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무시하면 빠르게 진행돼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이 완치 후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치매에 걸리는지, 또한 요즘 점점 더 새롭게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증상은 무엇인지 모두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또한 실제 코로나 감염 후 후유증과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의 증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코로나 후유증과 백신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아직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분들까지 모두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생활정보의 모든 것 주여사 전성시대입니다. 요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가 독감 수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아니다, 오히려 독감보다 증상이 더 약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악명 높던 코로나는 도끼가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약해졌다고 해도 코로나는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고 심하게 아픈 분들도 많고 사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한 번 걸렸던 분들 중 10명 중 1명은 재감염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에 감염된 후 증상이 심했든 약했든 간에 후유증이 있다는 게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완치 후 후유증 얘기만 나오면 그건 코로나 후유증이 아니고 백신 부작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백신 부작용이 있다는 게 밝혀졌고 코로나 후유증이 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부작용을 다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전문가들이 새롭게 밝힌 코로나 감염 후 어떤 후유증이 생기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는 완치되었어도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과학 저널 네이처가 밝힌 자료에 소름 돋게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네이처는 코로나 완치 후 대표적인 후유증은 선망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선망이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선망이란 알코올 중독이나 뇌졸중으로 외상을 입었을 때 인지기능 저하로 집중력과 기억력 감소, 환청, 불면증, 극단적인 기분 변화, 이런 증상을 보이는 정신질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코로나에 감염된 이후 휴대전화 사용법과 집 주소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헛것이 보이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 신경과학부 의료진에 따르면 코로나 완치자 65%가 선망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 후유증으로 망상 증상이 있는 환자는 심각한 인지장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미국 매체 악시오스 폴리티코 등이 최근 밝힌 자료는 더 충격적입니다. 코로나 감염자는 완치 2년 후에도 정신병, 발작, 치매와 같은 신경정신 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완치 후 후유증으로 판정된 증상은 총 62가지나 된다고 했는데요. 치매, 발작, 간질, 조현병, 탈모, 성욕 감퇴, 후각, 미각 변화와 숨이 찬 증상과 기침, 흉통, 두통, 근육통, 관절통 등 많은 후유증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완치 후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지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절대 방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증상을 방치하면 인지 기능이 빠르게 떨어져 치매에 걸릴 위험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들은 2년 이내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4.5배 더 높다는 겁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백신 부작용은 어떨까요? 요즘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후 긴가민가 했던 증상들이 백신 후유증이라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을 접종했어도 코로나에 감염되기 때문에 이것이 코로나 후유증인지 백신 부작용인지 헷갈리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백신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낭염, 혈전증, 자궁 이상 출혈인데요. 심지어 심낭염의 경우 최근 그 환자 수가 2배나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혹시 백신 접종 이후 가슴이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면서 호흡곤란, 발열, 몸살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꼭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탈모, 시력 저하, 후각 상실, 뇌출혈,
뇌졸중, 백혈병, 자가면역 질환 등 다양한 증상들이 발생한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문제는 백신 부작용이라는 인정은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요즘 이래저래 아픈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백신 부작용에 코로나 후유증까지 늘 불안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째야 할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 결국 내 몸이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스스로 힘을 키우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이러스와 싸울 때 방패막 역할을 하는 면역력을 짱짱하게 키워놓는 겁니다. 면역력이 짱짱해지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세균과 바이러스는 물론이고 몸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암세포도 까불지 못하게 막아주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모르나요? 다 아는데 면역력을 어떻게 키우느냐? 이게 문제지요. 그래서 이것부터 알아두셔야 합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바이러스를 없애고 몸속에서 매일 5,000개 이상 만들어지는 암세포까지 제거하는 우리 몸의 면역 핵심인데요. 그것은 바로 NK세포입니다. NK세포란 몸속에서 암세포와 염증세포의 발생과 증식, 전이를 막아주는 세포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특히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이고 암을 예방해주는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NK세포는 20대에는 활성도가 최고치에 달해 면역력이 짱짱하지만 60대가 되면 그 수치는 절반으로 떨어지고 80대가 되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NK세포의 활성이 줄어드는 것은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암세포와 맞서 싸울 힘이 없는 상태가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여러 가지 질병이 쉽게 발생하고 싸울 힘도 없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패자가 되고 맙니다. 실제로 NK세포의 활성도가 낮은 경우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 대비 위험 환자의 NK세포 활성도가 7배 이상 낮았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비해 NK세포 활성도가 낮은 사람은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내 몸을 지켜주는 파수꾼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PGAK인데요. PGAK란 NK세포를 활성화시켜 면역력을 높여주는 물질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도 NK세포의 활성을 숫자로 증명한 것이 바로 PGAK라고 합니다. PGAK에 대한 연구 논문도 많은데요. 서울 성모병원에서 건강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PGAK를 8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NK세포가 52.3%나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PGAK를 어떻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제가 평소 꾸준히 먹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요. NK세포를 52.3%나 활성화시켜주는 PGAK가 함유된 면역88 골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제품은 면역의 핵심인 NK세포의 활성을 숫자로 당당하게 표시하니까 더욱 믿을만 하더군요. 그러면 이 면역88을 만든 회사는 어디일까요? 알고 보니 보통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인 바이오리더스라는 회사인데요. 회사 이름이 최근에는 BL로 바뀌었더군요. 이 제품은 저도 지금 몇 달째 섭취 중입니다. 저도 60대 중반이 넘었으니 면역력이 감소하고 있어서 먹고 있는데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도 면역력 관리에 신경을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코로나에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노화 현상으로 면역력이 감소해 코로나와 암까지 여러 가지 질환이 쉽게 발생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면역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코로나가 완치되었어도 머릿속이 안개 낀 것처럼 멍한 증상이 있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빨리 검사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